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5월 2일 일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성구 드디어 시작되었다. 수성구 드디어 시작되었다. 분양이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1, 2단지까지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수성구가 3주째 아마 3주째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울산 지금 제가 상승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등률이 가장 센 곳이 울산이다. 5월달에 3,000가구 분양한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나중에 포기를 붙여질 텐데요. 간혹 가다가 도대체 언제 사라는 건지 보던 아파트 실거래가는 내릴 생각도 없는데 비싼 아파트들 별로 변동성 별로 지금 없죠.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쫄리면은, 내릴 생각도 없고 불안해서 못하겠으면, 그러면 사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야 됩니다. 나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 돼. 나 뭐 급할 거 없어.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도, 전혀, 나쁠 거, 상황이, 악화될 것 같진 않다. 불안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사야 된다. 왜냐하면, 역전세로 인해서 돈 떼일 수 있으니까. 역전세가 일어나는 이 상황, 부동산 시장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돈 떼일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 나오고 있고 야당 주도로 지금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요? 이거 표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전세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덜 수 있게 되겠다. 미국 또 지금 6차례째 금리 동결되고 있고 한국도 금리 인하 늦어지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뉴스를 보면은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답니다. 경제 좋다고 수출 늘고 늘고 계속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갖다 대면 또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아이러니합니다. 내리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저성장 고물가 최악의 조합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우리도 이렇게 L자형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오늘 발표되었는데요. 전주보다 낙폭이 커졌습니다. 세종도 낙폭이 커지고 있고요. 같은 수도권인데 경기도가 좀 꼬롬합니다. 경기도가 좀 꼬롬해요. 먼저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은 좀 반등을 했고요. 내년 되면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사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2% 중반 혹은 2% 후반 2019년 6월부터 시작해서 장장 한 2년 정도 동안 아주 굉장히 싼 금리 2% 중반대의 금리 지금 대출 받으려면 4% 4% 후반 정도는 각오해야 되거든요. 주담대를 받으려면 정책자금 대출 받지 않는다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신규 주담대도 계속 금리 인하도 안 했는데요. 이미 금리 인하한 것처럼 움직였어요. 근데 요 일부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4월달 되면 요거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신규 주담대도 떨어져. 잔액 기준 대출 이것도 떨어져. 이것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계속 떨어져. 금리 인하기처럼 움직였는데 아니더라. 금리 인하 언제 할지 모르겠더라. 그러면 금리는 아마 다시 제자리, 정상적인 자리,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5년대 집 사라고 난리 법석 떠는 사람들 왜 그럴까? 공급이 없으니까 집을 사라고 난리 버는 법석 떠는 사람 왜 그럴까? 20년에 대출 받았어요. 이거 5년 이후, 5년 고정 이후 변동입니다. 이게 대다수의 상품이 여기입니다. 네. 어떤 일이 닥쳐오나요? 집 도매급으로 던져야 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자영업자들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로 인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렇게 천천히 침몰하는 과정에서도 급하게 떨어지는 물건 여유 있는 사람은 기다렸다 잡으면 되고 아니면 말고 뭐가 급합니까? 급할 거 없다. 주담대 금리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중에서 고정형과 변동형을 비교해 봤을 때 고정형 대다수의 상품들은 아마 정책자금 이런 것들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정금리는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변동형 대출 금리를 받는 사람은 4% 후반, 4.7%를 넘어가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파트 월세 수익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월세 수익률 2%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4% 이상의 금리로 자금을 끌어와서 2% 수익을 본다? 머리 총 맞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지는 장사 할 필요 없어요.
전국 아파트 가장 30대가 가장 많이 매입.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그냥 사는 게 이게 다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뭐 투자나 뭐 이런 걸로 사지도 않는다. 신생아 대출 영향 미미합니다. 미미 하다 안 되니까 야 소득 2억까지 있는데도 2% 후반대에 대출을 내준다고 하니까요. 아마 신생아 대출도 이게 통계 나오면 바로 짚어드릴게요. 지금 벌써부터 저는 4월 말까지 얼마 대출됐나 싶어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자, 쿠팡 알림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도 물량은 4만 개 전후의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전세 물량은 감소 중, 월세 물량은 증가 중. 이 정도 분위기. 하지만 전체 임대 물량은 다시 연초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연초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 안 된다. 이까지 떨어졌네. 이까지. 전체 임대 물량이 한 21년 기준으로 한 7,000개, 8,000개 수준까지 떨어져야지 뭐 이제 뭐 상승을 논해 볼까 뭐 이 정도죠. 아직 갈 길이 멀다. 거래량 67건이 신고되었다가 오후에 91건으로 바뀌어서 신고되었습니다. 오후에 바뀌어서 91건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게 왜 바뀌었냐? 먼저 요거 먼저 볼게요. 자, 거래량 1444건. 주간 기준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려고 했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대구광역시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솟았습니다. 동구.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법인이 매수했습니다. 법인이. 이게 뭐 LH가 아닐까? LH인가? 아닐까? 근데 저 좀 특이한 거는 이 전용 84제곱미터인데요. 가격이 3억 5천입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가 나오면 아까 뭐 황금동 뭐 이런 쪽에 분양가 나오면 뭐 8억 5천, 막 9억 가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중에 건축비를 따져보면 건축비가 4억입니다. 건축비가 4억. 자, 이 아파트 가격이 3억 5천입니다. 이거 건수가 한 24건 정도, 20여 건 추가되면서 거래량이 제법 있었던 걸로 그렇게 나타나죠. 요 정도 가격이면 LH가 매수해주는 가격은 맞거든요. 나머지 가격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거 제외하고 나면 거래량은 67건에서 한 25건 정도, 예. 양주 뭐 이름 특이한 거네. 추가되었고요. 어제 쉬는 날 빨간 날인 줄 알았는데 빨간 날이 아니었더라고요. 까만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실거래 자료가 공개되었는데요. 6억 이상, 6억대 거래가 이게 오늘 제일 비싼 거래였네요. 6억대 거래. 직거래 빼고 대형 평형 빼고 6억 이상 한 건 거래되었는데요. 월배 3정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네요. 대구역 센트럴 자리 35%. 뭐 인테리어 많이 돼 있고 막 비싼 거 한 개 거래되고 나면 나머지들 저렇게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그거 제외하고 나면 뭐 그렇게 평균적으로는 30%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동 하늘채 르레브 4억 4천. 얘도 고점 거래 하여튼 되게 좀 직거래가 너무 많고 굉장히 좀 지저분했습니다. 좀 특이했었죠. 자, 법물동 전체적인 도시는 노후화되어 가는데 나홀로 새 아파트 좀 언밸런스합니다. 보면은 나머지 4억대 가격 30% 가까이 하락하는 것. 신천지타운 그래도 하락률은 크지만 근래 거래 몇 건 보이는 것 같고요. 남산 그린타운 3억 6천. 고점 대비 33%. 평리 부르지오 3억 5천. 고점 대비 40%. 42평인데요. 3억 5천. 근데 서구 지역에 뭐 새로 지은 아파트 뭐 한 10년 차이 정도 나는 새 아파트의 가격은 이거 어림도 없죠. 소형 평형 가격이 거의 이 정도에 놓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조금만 눈을 새가 아니라도 괜찮다. 조금만 눈을 낮추면은 가격은 억 단위로 싸집니다. 양주 조이지움이네요. 조짐. 좀 이름이 좀 이상한데 조이지움이었네요. 실거래 가격 오늘 교대역 월드메르디앙 84제곱미터 3억. 근데 이게 벌써 20년이나 돼. 교대역 월드메르디앙이 벌써 20년이 지났나요? 이 세월 20년 참 금방 갑니다. 3억.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거 3억 9천 고점으로 찍혀있지만 제 가격으로는 이거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기억이 나는데 3억이면은 좀 땡깁니다. 땡깁니다. 인근에 뭐
근거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또 저기 직장도 멀고 뭐 한데 또 일부러 찾아 들어갈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이고요. 청구제네스 4억 8천까지 갔던 것이 3억. 제가 그 가격 기준을 말씀드릴 때 주택구입 부담지수 기준으로 40% 하락 말씀드릴 때 4억짜리 집이 2억 4천으로 떨어지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 그 기준이 거의 40%, 네, 40%그 기준이었는데요. 그 기준에 거의 부합하는 거래 건수들이 띄엄띄엄 나오죠. 이것도 벌써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가격 나머지 밑에 쭉쭉 빠지는 것들 이렇게 쭉쭉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는 것들도 종종 눈에 띈다. 요 정도까지 반토막 더 나는 것도 눈에 띄고 반토막 가까이 나는 것들도 많다. 급할 필요 없다. 네, 끝난 거래대금 지나가고 거래량 지속적인 힘이 있는지 아닌지 어제 대박 뉴스 말씀드렸잖아요. 예. 중공 물량 많더라. 인허가 물량 많더라. 건축 승인 물량 많더라. 걱정 붙들어 매라 라는 뉴스가 나왔는 것 같더라고요. 6억 이상 거래 그래도 제법 되는 편이에요. 비율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세 거래량은 작년보다 못한 수준, 월세 거래량은 작년보다 나은 수준. 이상하지 않나요?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아파트 전세는 줄어들고 아파트 월세를 찾아가는 사람. 전세라면 정말 엉기증 난다. 뭐 아파트가 됐건 빌라가 됐건 차라리 그냥 맘 편하게 월세 살고 그냥 다음에 그냥 집값 많이 떨어지면 그냥 사고 말래. 이런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전월세 비중도 맞죠. 2년 전보다 떨어지고 있는 요 특이한 현상. 전세 대금은 계속 평균적인 전세 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집값 못 올라갑니다. 4억 이상 전세 살아주는 사람 있어야지. 수성구 범사 만사만 보더라도 전세가율 5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투자, 갭 투자고 뭐고 아니다. 투자는 접어놔라. 읽어주라면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야 된다. 근데 정말 그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버티기를 한다. 나는 여기 무조건 들어가서 사야 된다. 그러면 조금 비싼 값을 주고라도 뭐 사야 되는 거죠 뭐. 사라 사지 마라 이야기한다고 한두 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제 말 들을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분위기에서 사기에 괜찮은 분위기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를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은 2년 전보다 더 많은 상태, 월세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고 전세 가격이 또 빠지고 있고 무엇을 근거로 또 뭐 내년 되면 뭐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 근거가 있던데 뭐 주식 시장에 있던 돈이 빠져가지고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또 아까 무슨 이야기가 남겨져 있던데요. 그 반대는 생각 안 하시나 봐요. 반대는 젊은 사람들은 한번 뭐 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한번 빠져가지고 아파트 시장에 굳이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한탕에서 대박 나면 뭐 결혼도 하고 미래도 되고 대박 안 나면 그냥 뭐 요새 뭐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 뭐 이렇게 뭐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